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 불안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다음 달인 11월에 식량 지원금 혜택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대 사회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식량 지원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로 불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에 4,100만여 명이 넘는 저소득층 가정이 당장 식량 부족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년 가을 중간 선거 이후 202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6일 CBS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연방 셧다운 기간 중에 페이책, 봉급 지급을 놓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도 달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역 미군과 국가방위군 등 군인 200만 명과 이민단속 요원 10만 명, FBI 등 연방사법당국 요원 7만 명 등은 모두 봉급을 받고 있지만 같은 부서에서도 지원 역할 직종은 일하면서도 봉급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내년 완전체 월드 투어를 준비 중이며 사상 최대 규모인 6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적의 선교사가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납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Z세대가 이끄는 신앙운동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자가 1년여 만에 미국 전역 80여 개 도시와 5개국으로 확산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매주 토요일 젊은이들이 함께 달리며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스콘신주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자선단체에 종교 관련 세금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아예 종교 면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 불안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는 ICE 요원들이 차량의 창문을 깨고 탑승자를 구금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리노이주 에디슨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 부근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9시경 ICE 요원들은 차량 한 대를 정지시키고 단속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탑승자들이 요원들의 명령에 협조하지 않자 요원들은 곧바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내부의 2명을 강제로 끌어내 구금했습니다. 구금된 이들이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ICE는 창문을 깨고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들에 따르면 구금된 이들은 3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범죄 기록 없이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이라고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단속 방식에 대해 지역사회와 당국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디슨 시 당국은 연방 요원들의 이번 작전이 시 경찰과 아무런 협의나 지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군중이 모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만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다음 달인 11월에 식량 지원금 혜택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대 사회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식량 지원금 혜택은 일반적으로 푸드 스탬프로 불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정책으로 전국에 4,100만여 명이 넘는 저소득층 가정이 당장 식량 부족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난 25일 토요일 웹사이트를 통해 결론적으로 모든 식량 지원금 자금이 바닥났다며 현재로서는 11월 1일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멕시코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주민들의 21%가 이 식량 지원금 프로그램에 의존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이 혜택은 SNAP로도 불리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상 푸드스탬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푸드스탬프를 지급하는 바탕이 되는 식량 지원금 지급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 200명 이상은 지난 24일 금요일 농무부의 비상 예비 자금을 사용해 11월분 식량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년 가을 중간 선거 이후 2028년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6일 CBS 선데이 모닝 인터뷰에서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취임한 뉴섬 주지사는 현재 이 연임 중으로 임기는 2027년 1월에 끝나며 주 헌법상 3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를 잇따라 방문하며 전국적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난독증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언급하며 SAT에서 960점을 받았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섬 주지사는 주민 발의안 50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5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이 연방 셧다운 기간 중에 페이책, 봉급 지급을 놓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는 같은 부서에서도 달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현역 미군과 국가방위군 등 군인 200만 명과 이민단속 요원 10만 명, FBI 등 연방사법당국 요원 7만 명 등은 모두 봉급을 받고 있지만 같은 부서에서도 지원 역할 직종은 일하면서도 봉급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은 통상적으로 연방 셧다운이나 팬데믹 같은 사태에서 필수 직종과 비필수 직종으로 분류해왔으나 이번에는 필수 직종에서도 페이를 지급받는 사람들과 못 받는 직종으로 나눠 적지 않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7개 부처 4,200여 명은 해고 통보를 받았고 1만 명으로 확대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내년 완전체 월드 투어를 준비 중이며 사상 최대 규모인 65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관계자를 인용해서 BTS가 내년 세계 각지에서 65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중 30회 이상의 공연이 북미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휴가를 마지막으로 모든 멤버가 전역한 BTS는 최근 하이보와 새 앨범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 6년 만에 새 앨범은 내년 3월 말에 발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새 월드 투어 일정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경제 불안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22일 재무부의 지난 21일 자료를 인용해서 미국의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기록한 지 불과 2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지급 비용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역시 재정관리에 대한 불안정성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국적의 선교사가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납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그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의 본부를 둔 선교단체
서빙인 미션 소속 선교사 케빈 라이드아웃이 지난 21일 밤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에 있는 자택에서 신원 미상의 무장괴한 3명에게 납치됐습니다. 납치된 그는 2010년부터 니제르에서 일해왔습니다. 사건 발생 지점은 니제르 대통령궁에서 불과 100야드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니제르에서 미국 시민이 납치됐다는 보고를 알고 있고 상황을 인지한 후 대사관 관계자들은 현지 당국과 협력해 왔다며 해당 선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장악한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에는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돌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 정부 전역에서 선교사의 회복과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Z세대가 이끄는 신앙운동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자가 1년여 만에 미국 전역 80여 개 도시와 5개국으로 확산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매주 토요일 젊은이들이 함께 달리며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1세기 창립자 윌 가린저는 달리기를 매개로 한 이 모임이 복음 전파와 공동체 회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9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최근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도 열려 수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도받고 지역 교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가린저는 밝혔는데요. 참여자들은 신앙 안에서 연결되고 고립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큰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동의 핵심 사명은 고립에서 신앙과 건강을 통해 통합이다입니다. 주최 측은 달리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이며 많은 이들이 경쟁이 아닌 사랑과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스콘신주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자선단체에 종교 관련 세금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아예 종교 면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조시 콜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최근 주 대법원에 제출한 보충 서류에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카톨릭 자선국의 실업보험 납부 면제 요청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콜 법무장관은 현재 선택지는 2가지뿐이라며 CCB와 같은 단체로 면세 대상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면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50년간 주의회는 실업보험 의무가입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왔다면서 면세 대상을 늘리는 것은 이런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47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2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5시 5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